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영장 사본은 윤 대통령에게 줘야 합니다. 체포 이유를 설명한 다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진술 거부권도 안내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는 체포영장 집행 순간부터 48시간이 주어집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든 아니면 풀어줘야 합니다.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동안 유효합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내년 1월 6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체포영장에는 죄명과 범죄 사실의 요지, 구금 장소가 명시됩니다. 공수처가 있는 과천과 가까운 의왕 서울구치소가 유력한 구금 장소로 꼽힙니다. 일단 들어갈 때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을 구치소에 맡기고 수의인 번호가 새겨진 여성 미결수용 연두색 수의로 갈아입었습니다. 키를 재는 자 옆에서 이름표를 들고 수용 기록부에 붙일 사진도 찍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독방에 약 1.5배 크기인 10.6제곱미터 크기 독방에서 지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하루 일과 등을 안내하는 동영상도 봤습니다. 누구나 다 거쳐야 될 엉덩이 까는 거. 네네 검신을 해야죠. 검신. 뭐기 무슨 뭐 이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봐요. 네, 뭐 컴퓨터로 혹은 뭐 카메라로 보는 게 아니고. 예. X선인가 뭔가 있잖아요. 예, 그거로는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신을 합니다. 실제로 엉덩이 까서. 네네. 검신. 요즘도. 네, 예. 검신을 하고 예. 그다음에 수의로 갈아입죠. 그러니까 예. 전부 다 국가에서 제공합니다. 네. 양말, 신발, 뭐 예. 속옷까지 예. 그런 거 있고 예. 사이즈 뭐 큰 거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구치소 가는 거죠. 예. 구치소 가면 일정은 아무것도 없고요. 예. 그냥 재판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옥은 운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예. 30분 정도 있는데 네. 운동장에 나가거나 동부구치소처럼 빌딩형 구치소인 경우에 예. 좀 농구장만한 크기의 큰 방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그냥 오밀조밀 뭐 좀 걷는 거 정도 운동을 하고 그거 말고는 23시간 30분을 자기 독방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네. 구치소에는 식당이 없어요. 교도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밥은 어디서 먹냐면 자기 방에서 먹습니다. 갖다 주는 걸 먹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식빵과 스프, 두유 등으로 첫 식사를 했습니다. 매 끼니엔 3가지 반찬이 갖춰진 1,400원짜리 식사가 제공되고 한 끼에 1,440원짜리 식사가 끝나면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에 반납해야 합니다. 예. 잠도 거기서 자고 예. 씻는 것도 거기서 씻어야 됩니다. 연휴거나 뭐 크리스마스거나 그렇지. 신정일 때는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될 거고요. 예. 그럴 때 뭐 무속에 기대면 낫겠죠. 뭐. 술은 못 먹죠. 술 못 먹죠. 야, 개인에게는 도움이 되죠. 예. 알코올 중독은 술 마셨을 때가 정상이거든요. 안 마셨을 때 비정상인데 네. 비정상을 자꾸 경험해야 진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단중독, 중독을 끊어내는 건. 예. 그래서 국가가 윤석열의 알코올 중독도 치료해 주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뭐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저렇게 알코올 의존성 인물이 한 보름만 지나면은 그때 비로소 자기가 뭔 죄를 저질렀고 과오를 직시하면서 아, 나의 범죄는 이러하니 이런 형량이 가능하겠구나. 비로소 자기 객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일반적인 사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윤석열 같은 사람이 보름 지났다고 자기 객관화를 할까는 네. 좀 의문입니다. 아, 의문입니까? 뭐 윤석열 총장님으로서 제가 대검에서 모신 적이 있으니까요. 그걸 모시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분의 끝은 구속이고 이분이 판결문에 피고인으로 이름이 남을 것이고 감옥 교도소에서 오래 사실 거라는 건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검찰에서도 검사들이 법안 지키는 분 많이 보시잖아요. 이중자 때 내가 뇌물을 받은 건 선물이고 남이 받으면 그 뇌물이고 이런 이중자 때를 국민들이 많이 보셨는데 그렇게 사시다가 대통령이 되셔서 온 국민들이 그걸 보게 됐으니까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시체를 보게 된 거죠.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신 거고요. 저는 놀랍진 않은데 국민들은 놀라하시더라고요.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권력을 오남용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으셔서 쿠데타 이야기를 조금씩은 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시고 났더니 비상대권 하시면서 계엄령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선망, 로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즐겨하시는 분, 난폭한
폭군 같은 느낌이 좀 있으셔서 그것이 확 수사에 가혹한 수사를 할 때는 성과를 올리기에는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인권 옹호 수사는 아니잖아요.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를 해와서 지금까지 성공하셨고 그렇게 무리하시다가 급기야 계엄까지는 하신 거라.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